네, 안녕하세요. 이경수 노무사입니다. 저는 이제 29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합격했고, 다만 수험 기간은 5년 정도 걸렸어요. 그래서 이 시험을 좀 늦게 붙은 편에 속하는데, 그만큼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, 그러한 시행착오를 다른 분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가지고 이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네, 일단 첨삭이 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설명을 먼저 드리고, 그 다음번에는 공부를 우리가 하는 수험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좀 설명을 드리고, 실제 제가 했던 공부 방법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, 선택 과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, 그리고 사실 이 윗부분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, 신체하고 멘탈을 어떻게 케어할지, 사실 멘탈이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보듬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,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첨삭이 플랫폼이란 건 이제 음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첨삭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, 수험 생활을 처음 접하는 경우에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, 높은 전달력을 통해 좀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장점이 있고, 답안지 작성법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, 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이제 대목차 1, 대목차 2, 3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, 1에서 2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, 그리고 2에서 3으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,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기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강사님들의 첨삭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로 쓰긴 했는데, 이제 강의는 좋지만 강사님의 첨삭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, 두 번째로 보통 저희 수험은 0기, 1기, 2기, 3기가 있는데, 이제 보통 0기에는 답안을 작성하지 않고 2기, 3기에 주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, 이 시기부터 답안을 작성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남들보다 먼저 첨삭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첨삭을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그리고 이제 과목에 따라서는 다양한 형태의 답안이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. 이제 법학 답안 같은 경우엔 규격화된 답안의 폼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,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에는 답안의 폼이 크게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답의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삭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첨삭을 받을 수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나 다양한 답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다른 강사님들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그냥 답안지만 작성해주고 넘어가는데, 사실 기출문제가 가장 저희 시험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, 이러한 기출문제에 대한 첨삭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첨삭기를 통해서 충분히 좀 해소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셨으면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수험 공부란 무엇인가, 이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,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은, 저는 뭐 다른 개념도 있겠지만 교양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. 사실 교양 공부란 건 이제 알아가는 즐거움, 이런 느낌이라면, 수험 공부란 건 철저하게 어떠한 범위가 정해져 있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의도, 즉 교수님의 의도에 맞는 글을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게 교양 공부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체적으로 범위란 거는, 저희 시험에는 무조건 범위가 있습니다. 그러한 범위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가 시험 공부고,
어떤 범위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떤 노력을 줄일 수 있죠. 그래서 이러한 시험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의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의도라는 건 교수님들이 문제를 낼 때는 어떠한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출 문제를 분석할 때도 항상 어떤 의도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의도라는 말을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일단 의도라는 건 예를 들면은 이제 철수가 영희한테 이게 밥을 먹자, 영화 볼래, 주말에 뭐 하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다면은 영희는 철수를 바라볼 때 철수는 궁금증이 많은 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영희는 철수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렇구나 라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해야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를 철수가 이렇게 행동한 의도를 파악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작성하는 게 저희 시험의 좀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2019년 인사노무 관리 문제를 좀 축약해서 했는데 축약해서 지금 여기다 작성해 놨는데 일단 이 문제를 보시고 직무급과 직능급을 그냥 쭉 나열하듯이 작성하는 거는 결코 좋은 답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. 결국에 직무급 이 문제를 보고 직무급, 직능급은 이제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한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사실 직무급, 직능급을 쓰라고 하는 건 맞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행간은 결국에 연공급을 얼마나 잘 연결해서 왜 연공급에서 바로 직무급으로 가지 못하고 직능급을 거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행간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도를 파악해서 작성을 하시는 연습 그리고 기출문제를 분석할 때도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의도를 파악해서 작성하는 연습 이런 게 진짜 수험 공부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자, 두 번째로 이제 1년 안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. 근데 사실 저희 시험 어떤 분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그래도 한 2년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래도 1년 안에 좀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 결국에 기존에 공부한 기존 전공하고 조금 관련이 있으면 좋겠죠. 그래서 법이나 경영 그리고 경제 이 부분에서 전공 공부를 먼저 해놨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1년 안에 합격하기 수월하고 두 번째로 이제 공부에 대한 센스 공부를 사실 이게 언어적 감각이기도 한데 공부를 원체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신 분들은 이제 1년 안에 합격하는 경우도 좀 종종 봤고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또 가능하고 세 번째로 이제 보통 사람들은 다 갖고 있지 않죠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는 이제 간절함과 올바른 공부. 네, 올바른 공부를 한다면은 제 생각에 1년 안에 그리고 운도 따라줘야 돼요. 운도 좀 따라주셔가지고 하면은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만큼 쉽지 않다. 1년에 합격하는 방법은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1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수험에 진입하시면은 어려움이 많을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신 다음에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
마지막으로 이제 순환별 공부 방법 그리고 구체적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, 사실 순환이라는 게 이제 초심자분들은 순환이 뭔지 잘 모를 수 있는데, 순환이라는 건 이제 한 바퀴 돌린다는 의미거든요. 결국에 책을 한 바퀴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는 걸 이제 순환이라고 하고, 보통 학원에서는 0기, 1기, 2기, 3기 그래서 총 4번을 돌리는 걸 이제 목표로 하고, 그렇게 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의 비중을 높이다가 후반에 갈수록 실전의 비중을 높이는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순환별로 어떤 공부를 꼭 해야 한다, 이때는 이걸 해야 된다,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연기에는 거의 이론 수업만 하고 실제 시험에 대한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는데, 사실 연기라고 해서 굳이 다 실전처럼 안 써볼 이유도 없는 거고, 3기라고 해서 굳이 이론 수업을 안 들을 이유도 없는 거죠. 결국에 저희 시험의 특징은 알고 쓰면 끝나는 시험이거든요. 결국에 알고 쓰면 되는 거니까 3기라도 모르면 이론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고, 연기라도 잘 알면 쓰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굳이 얽매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이 뒷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실제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중요한데, 이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물론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시험장에서 쓸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요. 일단 하나의 예를 들면, 사실 제가 포토샵을 배울 때 사진 같은 거 이제 편집을 좀 배웠을 텐데, 그때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포토샵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체 사진을 잘 찍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,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보다는 사진 잘 찍는 거에 치중을 해라,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, 저희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실제 시험장에서 뭐 잘해서 뭐 점수를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, 처음부터 공부할 때 공부를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,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때 일단은 공부는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, 그 다음에 암기가 뒷받침되어야 하고, 그리고 이 두 개를 피드백을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.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건 그 해당 문장, 단락 등을 보고 한 두 줄로 정리하는 거,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요 단락을 한 두 줄로 정리하고, 또 요 단락을 한 두 줄로 정리하고, 그 다음에 이 이해를 넓히려면 이 단락과 요 단락을 연결시켜서 또 이해를 해서 하나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.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, 이러한 이해가 되면은 암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, 암기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으시는데, 보통 이제 암기를 할 때는 뭐 두문자를 딴다던가 하는 방법을 많이 애용을 하시는데, 사실 두문자보다는 이해를 통한 암기가 실제 가장 암기 효율도 높고 오래 가고, 실제 시험장에서도 유연하게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기반한 암기를 항상 하셨으면 좋겠고요. 다만 이러한 암기를 함에 있어서 항상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,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지. 저희는 이제 오늘 공부하고 내일 시험 보는 게 아니고, 오늘 공부하고 200일, 300일 있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장기 기억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 이해가 필수적인 부분인 거고,
그러기 위해서 이해를 기반한 암기 그리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, 다만 이렇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신 다음에는 꼭 스스로 돌아와서 피드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서 피드백 할 거는, 저 같은 경우에 한번 공부를 하면 30분 정도 앉아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봤어요. 책을 보고 바로 책을 덮고 강의를 중단시킨 다음에 곧바로 내가 그 전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, 이 30분 동안 뭘 했는지 계속 머리로 리마인드를 해봤어요. 계속 리마인드를 해보면 그 30분 동안 공부를 했는지, 했으면 얼마나 됐는지, 어디가 부족한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피드백해 가면서 공부를 했는데, 결국에 30분 동안 강의를 보고 책을 보고 자기 스스로 어떤 내가 30분 동안 어떤 걸 배웠었지라는 걸 떠올려 봤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면 공부를 안 한 거니까 바로 피드백을 해서, 이 부분을 몰라서 내가 결국에 30분 동안 어떠한 이해도 하지 못했고 어떠한 암기도 안 됐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만큼 리마인드라는 건 결국에 이 이해와 암기가 인풋이라면 이 부분은 아웃풋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실제 시험장 가서도 본인이 공부한 내용을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 리마인드 작업이 곧 아웃풋, 출력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그래서 공부 자체의 메커니즘은 이런 식으로 좀 이해, 암기, 피드백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되고, 결국에 실제 리마인드가 되면은 실제 시험장 가서 쓸 수 있고, 리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서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계속 공부 방법을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암기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놨다가 시험 한 달 전에 공부를 해서 좀 그 부분만 어떻게 해서든 이해 없이 암기로라도 좀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,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논점 일탈 방지 및 차별화된 답안지 작성인데, 보통 이제 논점 이탈을 왜 하나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. 수험생 때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, 결국에 개념이 부실하면은 결국에 A를 써야 될지 B를 써야 될지 이렇게 혼동이 오게 되고, 결국에 이건 단어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파트에 대한 이해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, 그래서 이 개념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논점 이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, 이러한 부분 개념 숙질은 정말 단단하게 누군가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좀 높은 암기도가 좀 필요하고, 두 번째로 논점 이탈을 왜 하나 봤더니 아무래도 긴장하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게 있겠죠. 결국에 이런 문제는 좀 연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, 다만 이 긴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시험장 가서 어떻게 해야지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. 실제 시험장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죠.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이제 자리에 앉아 있을 거고, 이제 다른 그 감독하시는 분들이 시험지를 배부해 주실 거고, 이제 시험 종이 딱 치는 순간 저희는 이제 준비된 어떤 계획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.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. 아무튼 이렇게 개념을 잘 숙지하고 긴장하고 이런 긴장감을 없애고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연습, 계획,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고, 이제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또 하나인데, 차별화된 답안지를 자꾸 물으시는데,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잘 써봤자 얼마나 잘 쓰겠어요.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10년 이상 이제 해당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지식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차별화돼 보이지 않을 거예요.
결국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어설프게 차별화 시키려고 막 현란한 이론을 쓴다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교수님 입장에서 오히려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 얘 뭘 좀 모를 수도 있고 혹은 어설프게 쓰면은 괜히 그 감점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답안지를 작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컴팩트하고 교수님한테 겸손하게 설명한다는 느낌으로 좀 시험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말하는 컴팩트라는 건 결국에 주장과 근거를 출제 의도에 맞게 잘 이렇게 짜임새 있게 쓰는 글을 의미하고, 이런 식으로 글 쓰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화된 답안지를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컴팩트하고 겸손하게 좀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